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원 해주시고 계시는 귀동냠님, 눈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정기원 해주시고 계시는 우누나이 27님, 팟빵으로 2만 원 정기원 해주시고 계시는 막손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올리고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 트위터 계정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채용 방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4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팟빵에 댓글이 달려서 오늘 소개해 볼게요. 오랜만이네. 네, 정말 요즘은 오랜만이에요. 주로 유튜브에 많이 달아주시던데. 맞아요. 저희가 팟빵에 데이터올릭 채널이 있고요. 여러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여기에 댓글 최근 방송 중에 어 173화 치존하는 시뮬레이션 방법론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고 권병찬 님께서 처음 이제 행위자 기반 모형 설명해 주셨던 화에 뒷목아파 님께서 "드디어 복잡계가 나오네요. 전에 복잡계 관련 댓글을 달았는데 개인은 개성이 있는데 대중은" 달았는데 "개인은 개성이 있는데 대중은 단순하죠. 한 1년 동안 데이터 분석해 봤는데 결과는 괜찮게 나왔네요. 데이터 정확성과 더 많은 사례를 모으기 위해 외주를 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잘 되면 박 박사님께 한턱 쏠게요. 큰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어서요." 라고 댓글을 오. 달아주셔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댓글도 달고 댓글 소개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한턱 아니 쏘셔야 됩니다. 무슨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박 그러니까 박사가 말이에요. 한 어떤 얘기를 듣고 도움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아마 그죠? 여기서 얻으신 건지 아니면 전에 복잡과 관련 댓글을 달아주셨을 때 그때 얻으셨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벌써 한 1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 네. 그래 갖고 그거 무슨 인사이트였는지는 "저도 궁금하다.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 내용을 보아하니 약간 그 투자 이런 주식 요쪽 음. 내용일 거란 느낌적인 느낌이 팍 들어서 예. 그래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어. 너무 딱 봐도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그것도 궁금해요. 외주를 주셨다고 하는데 복잡계와 관련된 외주를 주셨다는 건지 아니죠. 그것도 데이터에 관련된 궁금하네. 외주를 줬겠죠. 음. 예. 그걸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은 수집하거나 요쪽 외주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음. 그 뒷목아파님 괜찮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말씀 주시면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한테 얘기 전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짠. 근황 시간입니다. 네. 어떻게 잘 살고 계셨습니까? 네. 우리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아니에요. 그래도 일 며칠 주일 더 됐어요? 됐죠. 예. 지난주 녹음하지 않았나? 일주일. 아 지난주에 녹음했구나. 예. 지난주에 일주일 녹음했어요. 네 일주일 정도 됐네요. 일주일간 뭐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 바쁘다면서요. 강의가 원래 요즘이 핫한 시기인가요, 원래? 그렇죠. 원래 연초하고 연말이 강의 수요가 좀 적고 예 지금은 인제 한창 많죠. 그러니까 연초, 연말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돈 쓰는 시간. 음. 연초는 돈 쓰는 계획하는 시간. 아 그렇죠. 예.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연말은 그거 평가하는 시간. 연말 쪼끔 전에는 인제 남은 거 터는 시간. 남은 돈 터는 시간. 어. 급한 연락 그래서 들어오고. 딱 연말 딱 연초만 강의가 잘 없고 신기하게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비슷한 타임으로 음.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산 책정이라는 시스템을 그 상황에 맞춰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회계연도 이런 시간에 맞춰서 하니까. 맞아요. 예. 예. 결국에는 세무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된 스케줄이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건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재무팀에 있어 봤으니까 '이거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아. 없다.' 예. 그치. 이런 생각이 좀 예. 들고 아예 법이 1년 단위로 쌓여서 한꺼번에 개정해요. 그렇죠. 예 예. 예. 어쨌든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네네네. 그렇게 안 하면 중간에 바뀌었을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같은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긴급한 게 아니면 어지간하면 이제 뭐지? 데이터 아니야 개발 정기 배포하는 것 마냥 1 년에 한 번씩 몰아서 음. 변경하더라고요. 예. 음. 그리고 미리 변경할 거라고 미리 고지도 다 해 놔요. 왜냐하면 세무 시스템들이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다음번 시스템 때. 예. 그거를 그래서 미리 고지를 다 해 놓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변경될 거야."라고. 예. 음. 근데 "변경은 이때 할 거야." 요렇게 고지해 놓죠. 예. 음. 배치 단위로 돌리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사전 고지도 하고 배치도 어.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참네. 그렇습니다. 네. 박 박사는 뭐 별일 없었습니까? 일 주일간? 네. 뭐 놀 수 없어서 힘든 상태? 아니 언제는 놀 수 있었어? 아니 그래도 이제 아주 명확하게 퇴사라는 걸 했는데 음. 예 그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놀아지지 못하는 요 아쉬운 상태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콘텐츠 진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합니다. 네. 따단. 예. 따단.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전에 패키지 만들기 했던 거를 계속 좀 더 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패키지 만들기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간단하게 빠르게만 훑고 지나가는 게 앞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깃이랑 깃헙 사용하는 법 이를 같이 쓰는 법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뭐 아주 그 깃과 깃헙에 대한 얘기로만 얘기가 끝나 버렸었죠. 그래서 어 제가 패키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른 추가적인 작업들 그다음에 디테일한 작업들이 쪼금 더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제가 막상 그때 예시 패키지로 만들었던 애를 제가 실제로 필요하니까 그냥 쭉 더 만들어 버려서 얘가 지금 아. 혼자 완성도가 진도 좀 있는 나갔어요? 상태예요. 예? 그래요? 혼자 진도 나갔어요? 예 진도가 다 나갔어요. 아. 혼자 일자 진도가 다 그리고 중간에 소개도 했어 심지어 제가 여기서. 그래 갖고 띠어? 어 맞습니다. 예. 음. 띠어가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써 먹기에는 만만한 패키지인 것 같아서 그냥 최근 상태에서 어떻게 쓰는지 하우 투를 그냥 같이 따라가는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김 팀장이 했지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패키지 만들기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음성으로 네. 들으셔도 'ASMR 듣는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뭐 네. 저희가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감상하시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듣는 쪽에서도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팟빵으로 듣는 청취자분들은 유튜브에서 데이터올릭 이렇게 검색해서 최신화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송의 오른쪽 위에 보면은 조그맣게 메뉴 아이콘이 있거든요. 고거를 누르면 방송 소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네 유튜브 URL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고걸 이용해서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팟빵이 방송 소개 글 보는 메뉴의 위치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기가. 네. 그래서 진짜. 네 항상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으나 항상 저희가 방송 소개 글을 정성 들여서 쓰고 있답니다. 네. 그래? 메뉴를 눌러야 보실 수 있어요. 팟빵에서는 그거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까? 야 그래 그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거의 뭘 왜 그냥 그렇게 되어 밑으로 있는지 내리면 보이는 게 모르겠는데 아니었어요?
아이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아 우측 절대 그런 거 상단에 없대. 예 점점점을 찾아서 누르셔야 돼요. 네. 아 눈을 앱으로 크게 제대로 들은 뜨고.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그렇구나. 저는 인제 예. 팟빵을 되게 오랫동안 써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 어. 점점점 메뉴를 누르면 밑에서 인제 창이 위로 쓱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가 작성해 놓은 그 소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댓글에다가 뭐지 책 이벤트를 추가로 쓴 아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인제 공지를 할 진짜. 일이 있으면 예. 따로 차라리 댓글창을 이용해서 이제 거기에 인제 예 음. 한 번 더 알려드리게 되는 거죠. 거기 쓰면 안 보이는구나. 일부러 예 보지 않는 맞아요. 이상. 작정하고 찾아보지 어. 않으면. 네. 진짜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콘텐츠는 영상으로 진행하니까요. 네 박 박사의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익숙해질 때쯤 되고 있는 알스투디오 화면이고요. 제가 지금 띄어라는 패키지를 프로젝트로 불러온 상태예요. 오늘 해볼 거는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코드로만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다른 패키지에서 쓰고 있는 함수들을 가져다 사용하면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제 고런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동작들이 뭐가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하진 않지만 필요하다고 가정을 좀 해 볼게요. 지금 뭐 만들어 놨더라? 한번 볼까요? 인스톨 모델 밸리드 버전. 그래 밸리드 버전 잘 만들었었나? 어? 안 만들었구나. 요거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제가 네. 얘가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돼 있는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했군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요. 요런 식으로 작업을 잘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쪼금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띠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의 오닉스 런타임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패키지를 사용할 때 제가 전에 그 뭐지 브랜치 작업하고 이슈하는 것들 보여드리면서 했던 프로젝트예요. 아니 그 코드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완성을 했죠. 근데 그거 사용하면서 저한테 필요한 기능들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버전을 검증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버전을 네. 검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단계를 했는데 하나는 버전 양식에 맞게 제출되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오닉스 런타임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버전인가 요 두 단계로 검증을 하면 되거든요. 뭐 물론 앞 단계를 검증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뒷 단계에서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 이런 버전 모양의 글자랑 일치하니 만 따지기 때문에 사실 "버전의 양식에 맞게 나한테 제공을 했니?"라고 검증하는 부분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없어."라고 하면 끝나니까. 왜냐하면 내가 "프로덕트"라는 버전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버전 없어요."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 시멘틱 버전의 양식에 맞게 제공해야 돼." 같은 경고를 주려는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고를 따로 주고 싶어서 일부러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때 시멘틱 버전의 버전 양식을 제가 검증하려면 또 그 코드를 일일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거에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공하는 패키지가 심바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치를 해 볼게요. 심바. 미묘하게 컴퓨터가 느리군요. 큰일 났다. 심바가 시메틱 버전의 줄임 표현이고 심바라는 패키지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그런 이름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패키지가. 왜냐하면 시메틱 버전이 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람들이 쓰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요 패키지는 이렇게 뭐 버전을 다루는 데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파스 버전이라고 돼 있는데 파스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로 빼오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깐 시메트릭 버전을 예로 들면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 패치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이저, 네. 마이너, 패치를 어 그냥 1.1.1 이라는 텍스트가 있으면 제가 마이너 버전을 갖고 오고 싶으면 두 번째 점 있고 다음 거를 갖고 와 같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대신해 줘요. 예를 들어서 파스 버전이라고 하면 1.2.3 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메이저 버전은 1, 마이너 버전은 2, 패치 버전은 3 요런 식으로 동작을 해 주는 거죠. 네. 이런 그러면 이 텍스트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텍스트를 데이터로 바꿔 줘요. 음. 심바가 아마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또 제공을 하겠죠? 렌더 버전이랑 뭐 셋 버전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걸로 어쨌든 만드는 작업을 수행해 주고 인크리즈 버전도 있네. 그래서 인크리즈 버전 뭐 마이너 그러면 얘가 다음 버전으로 올라가고 이런 작업을 수행해 주는 거죠. 근데 음. 저는 요 파스 버전에 뭐가 있냐면 얘를 잘못 넣으면 에러 나요. 이렇게. 음. 이거는 규칙에 시메틱 맞게 버전이 넣어 줘야 되는 아니어서 거구나. 네. 네. 시메틱 버전이 아니어서 "내가 파싱해 올 수 없어."라고 하고 에러를 뱉거든요. 저는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거지. 이 기능을 대신 사용해서 아. 예. 얘가 검증해 줬으니깐 나는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규칙에 맞게 들어 있는지를 보고. 네네네. 그래서 음. 이 패키지 버전을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래 문법 중에 하나인데 사용하고 싶은 패키지 이름 그다음에 콜론 2 개 그다음에 그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게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패키지 이름 요렇게 해서 글로벌 환경에 글로벌 메모리에다가 이 패키지의 함수들을 모두 다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패키지의 이름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쓰면 어느 패키지에 어느 함수를 사용했다라는 걸 일일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여러 개 사용하게 될 때 읽기가 좀 수월해져요. 네. 뭐 사실 파이썬 사용자들은 새삼스러울 텐데, 왜냐면 항상 그렇게 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파이썬 초 아래에서는 네 네. 그렇게 안 하죠 보통은. 그게 파이썬 같은 경우도 사실 판다스랑 넘파이가 약간 그걸 뭐지 표준처럼 권장해 버리는 바람에 그게 광범위하게 퍼졌지 그 전 세대의 파이썬 분석가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글로벌로 불러와서 사용하셨어요. 요즘엔 그걸 인제 권장하지 않고 있죠.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음. R은 "그런 걸 쓰지 마세요."라고 권장할 필요는 없는 수준이긴 해요. 왜냐면 쓰는 컨텍스트 내에서 함수 이름이 겹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대표적으로 디플라이할 언어 뭐 문법 패키지에 그 필터라는 함수가 베이스랑 겹치는데 고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많은 초보자분들이 뭐지 질문하는 에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고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 대신 타이핑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패키지를 만들 땐 그래서 어 '어떤 패키지를 사용한 거야.'라는 걸 작성해 두는 게 제가 작성할 때 편해요. 그걸 까먹을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사실. 써야 되는 패키지 함수가 많으니까 네. 그 예를 아예 그냥 들어서 충돌 나는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실제로 걔를 뭘로 썼는지를 기억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내 강제로 자신이 기억하려고 예예 써 두는 내 거예요. 자신이 어떤 패키지 함수인지를 까먹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그것도 네. 그렇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거를 더 작업을 해 주려고 한다고 해도 그럴 뭐 수 작업 있죠. 편의성이 좋아지는 거죠. 예. 이 사람이 뭘 쓴 건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 맞아요. 그래서 음. 저도 이제 약간 명시적으로 일부러 좀 쓰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는 심바 알스투디오 API, 레티큘레이트라고 하는 3 개의 패키지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서제스트 같은 경우는 테스트할 때 쓰는 추가 패키지들을 뜻하는 거예요. 요거는 쪼금 있다가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건 그렇고 쪼금 전에 봤었던 밸리드 버전 스크립트를 좀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심바 그다음에 콜론 2개 파싱 버전 한 다음에 발을 해서 얘를 try라는 함수로 묶었어요. 왜냐면 제가 파스 버전에서 워닝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잘못 나온 버전이다라고 리턴을 해 주면 에러가 안 나고 그러면 그냥 그걸 바로 썼을 텐데 얘가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걸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로 막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래서 try라는 거고 그리고서는 이게 결과물이 에러인지를 체크하는 함수를 추가해서 지금 "이게 심바 버전이 심바의 문법을 따르고 있니?" 라는 추가 함수를 만들었죠, 제가 내부에서 사용하기 음.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에러가 또 요거를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박스 일부러? 버전 1.2 더하기 3이 에러가 났잖아요. 그럼 멈춘다고. 근데 지금 여기 요 tr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감싸서 사용하면 에러 안 났죠. 근데 그 음. 에러가 요 체크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얘를 체크하는 거예요. 얘는 try error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면서 출력이 돼요. 그래서 네. 그다음번 줄이 이게 try error 출 라 try error라는 클래스니?라는 걸 확인해요. 네. 여기까지가. 예. inherit라는 함수가 클래스가 같은 것 이 클래스 내가 지정하는 클래스가 맞니?라는 걸 확인하는 애고, 저는 에러가 아니어야지 true를 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is 신바니까. 음음. 그래서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 패키지의 스크립트 코드 내에서 심바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거기에 parse 버전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까지 됐어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패키지가 심바를 의존성으로 사용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깐 음음. 로컬 컴퓨터 내에 설치가 돼 있어야지 동작을 할 텐데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에러가 나는 거죠. 근데 음.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패키지 설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쓰는 의존성 패키지가 있으면 로컬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설치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을 하게끔 동작하도록 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난 방송 때 use this라는 패키지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랬는데, 여기에 use packag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use 패키지 그다음에 심바라고 하면 내가 어 이 패키지를 설치할 때 이 심바 패키지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없으면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라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요. 제가 오.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의존성 패키지를 자동으로 등록을 해 주는 형태인 거군요. 맞아요. 근데 그 알아서 등록 과정이 챙기게끔. 네네네. 근데 그 등록 과정이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 뭘 해 주냐면 여기 그리고 여기 권장 또 하죠. 함수 쓸 때 요런 식으로 써 주세요.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써 주세요라고 알려 주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이게 어떤 데에다가 뭘 작성해 주냐면 요 디스크리션 파일, 패키지 파일이라고 부르는 요 디스크리션 파일에 인포트에 요 명령 글자를 추가해요. 제가 아 이건 이미 방금 예예. 아 지우고 다시 해 방금 고 한 볼게요. 작업을 하면 저게 들어간다. 네네네. 그럼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거랑 같은 효과예요? 맞아요. 이거는 완전히 어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 방금 들어갔네요. 지우고 명령해 보니깐 여기 "디스크립션에 추가했어요."라고 나오죠? 네. 네. 그리고 "다음부터 쓸 때는 이렇게 써 주세요." 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 여기까지 하면 의존성 패키지가 내 패키지를 설치될 때 확인하고 설치하는 과정까지 해 줘요. 음음. 그리고 그리고 제 패키지를 불러오기를 했을 때 이 심바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 패키지가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export 그다음에 import from 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는데, export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패키지에 어떤 함수가 작성이 돼 있을 텐데 그중에 사용자들한테 사용하라고 노출시키는 부분이 export예요. 그러니깐 여기 밸리드 버전에 있는 함수 요 두 개는 어 저희의 이 띄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네임스페이스 export라고 돼 있는 install instance runtime 그다음에 space라는 함수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요 두 개 음. 요렇게 export라고 해 두면 제가 설치를 한번 할게요. 이거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지? 띄어라고 한 다음에 요 콜론 두 개 하고 나오는 함수 이름 있잖아요. 네. 그게 요 expor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함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라고 아. 부르는 거고. 그니까 이 패키지 사용자가 어떤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냐, 그다음에 뭐는 사용을 못하게 할 거냐를 정해 주는 내부적으로만 쓸 거군요. 거냐 이러는 거죠. 그 내부적이라는 거는 인제 개발하는 개발자가 네네네. 그러니까 방금 코드가 전에 돌아갈 때만 사용되는 함수로서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음음. 요 심바 이즈 심바라든지 밸리드 버전이라는 거는 사실 어 이 패키지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함수를 직접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알아서 예. 지들끼리 하는 일이지. 이 내부적인 로직의 문제지 이걸 직접 사용할 일이 없는데, 아이고 길어 갖고 안 보이는 거구나. 보시면 그래서 익스포트 했을 때 사실 아까 있었던 그 익스포트로 나온 두 개의 함수만 노출되고
나머지 아까 그러네요. 벨리드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R 같은 경우는 요런 내부 함수도 사용할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다 볼 여기 수도 있고. 예. 3 개를 하면 이렇게 아까 익스포트로 꺼내지 않았던 함수들이 노출돼요. 그러니깐 이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가 아니고 이거 "이 패키지에서는 이게 노출된 거예요."라고 알리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어. 쓰라고 만든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맞아요, 안엔 이런 맞아요. 것들도 있어요. 네네네. 네. 어차피 한 단계 코드가 레벨을 공개 더 볼 수 있게. 네.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코드가 공개돼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요 콜론 3 개를 쓰는 건 패키지 만들 때 금지돼 있어요. 그래요? 예예. 제가 패키지 정확하게는 크랜에 등록하려고 할 때. 네. 권고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군요. 그죠, 그죠. 패키지 개발자 제작자가 아. "사용하라고 만든 게 제공한 아닌데 너 것 왜 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쓰라고 한 것만 써서 만든 패키지만 인정해 주겠다. 맞아요. 그런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몰랐네요. 네. 지금 아까 네임스페이스에서 나왔던 고거 익스포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임포트 프롬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요 패키지에 있는 요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라는 걸 알려줘요. 여기까지 음음. 다 돼 있어야지 그러니깐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어떤 격리된 공간이거든요. 네. 이 띄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격리된 공간이 따로 있는데 그중에 레티큘레이트의 임포트라는 함수를 쓸 거니깐 준비해도 같은 상태를 만들어 놔요. 음. 제가 제 컴퓨터에 레티큘레이트이 있는 거랑 상관없고 제가 지금 작업하는 공간이 만약에 있으면 거기에 레티큘레이트 불러왔어요. 이런 거는 안 중요하고 그걸 쓰지도 않아요. 그냥 제 이 띄어라는 패키지가 만들어 놓은 공간 내에 레티큘레이트 임포트라는 함수를 따로 준비해 둬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죠, 그죠. 그 준비해 어어. 둔 애를 가지고 이 띄어의 함수가 동작할 때 사용하죠. 어. 예. 그래서 "이 함수들을 써야 돼요."라고 또 이 패키지 작업에 알려줘야 돼요. 여기 이 임포트 프롬이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그게 네. 뭐냐면 여기 위에 요렇게 작성해 두면 그 락시젠 음. 2 그 뭐지? 함수 설명서 만들어 주는 애 있었잖아요. 네. 네. 걔가 저 네임스페이스 파일에 작성을 해 줘요. 음.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거냐."라고 하냐면 이게 어떤 함수에서 쓰이는 거지, 어느 함수 위치에서 쓰고 있는 거지라는 거를 그 함수 작성하는 곳에 같이 작성하려고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보니깐 그걸 안 했더라고요. 다큐멘트를 한번 명령 안 내렸으니까 한번 할게요. 왜냐면 요 지금 심바를 쓴 게 네임스페이스에 없어 갖고 제가 지금 추가하고 싶어서 명령을 한번 했어요. 아마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봤어요? 네임스페이스에 추가됐네요. 예. 맨 밑에. 맞아요. 제가 밸리드 버전이라는 R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요거 주소까지 작성을 했는데 다큐멘트 명령을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요렇게 자연스럽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음. 이거는 자동으로 찾아다가 이렇게 넣어 주는 거군요. 네. 스크립트 전체에서 그 임포트 프롬이라고 돼 있는 뭐 주석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네임스페이스에 작성을 해 줘요. 주석을 찾아서. 네. 주석을 찾아서. 제가 음. 일부러 여기 위에 써 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거를 일부러 써 주지 않으면 저게 생기진 않겠네요? 안 생겨요. 그러면 패키지가 동작하지 아. 않죠. 예. 그러면 저 주석을 쓰는 것도 의도적으로 써 줘야 되겠네요, 항상?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렇구나. 어느 곳에서건 한 번만 쓰면 등록이 되니까 사실. 전체 모든 스크립트 중에서 어디서든 한 네네네. 군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본래 의도와 왜곡되는 거죠. 왜냐면 한 군데만 그러네. 있으면 되려면 그냥 네임스페이스에 직접 작성하면 되거든요. 어.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석에 작성하는 이유는 요 심바 패키지의 파스 버전이라는 함수는 제가 is 심바라는 함수를 만들면서 쓰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is 심바 명령을 제가 뭔가 고쳐 예를 들어서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다 true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얘를 만약에 없애 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맞아. 이거 내가 이제 안 쓰지?" 이제 지우면 돼요. 음. 요렇게 작업하려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근데 다시 예. 다큐멘트 그 아까 했던 걸 하면 네임스페이스에서도 사라지는 거고? 그쵸.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까지 있고
다큐멘터리 해 볼게요. 누르고 네임스페이스를 보고 있을게요. 네. 오. 보셨어요? 네. 이렇게. 음. 음. 이 근 그렇군요. 바로바로 네. 반영이 되시네. 음. 그래서 사실 이 뭐지 같은 함수를 여러 군데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깐 패키지 작업할 때 사실 그게 좀 불편하고 귀찮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깐 한 군데 써 놓고 안 쓰게 되거나 이렇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꼬이는 거지. 이거 아니 네임스페이스 여기 만들어져 있는데 어디서 쓴 거지?' 약간 이런 거 찾게 되고 약간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음. 예. 근데 이제 음.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어 함수를 작성하는 그 공간에 위에 주석으로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해 놨으면 음. 뭔가 코드 변경 작업을 할 때 '아 이거 맞아. 이거 안 썼지?' 그러면 위에서 고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스스로 지키면서 해야 나중에 내가 안 귀찮겠네요. 그 맞아요. 규칙이 깨져 버리면 어디는 있고 없고 그러면 그거 찾느라 내가 예. 나중에 고생하니까. 결국 음. 안 귀찮기 위해서 스스로가 안 귀찮기 미리 위해서 하는 거죠. 예예. 그 맞아요. 규칙을 지키는 거네. 그죠? 그쵸. 어. 이런 정도의 자동 작업을 해 주니 나머지는 제가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음. 뭐 제가 지금 인스톨 함수의 스크립트를 갖고 왔는데 왜 그런지도 같이 보여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있었던 거는 내부 함수여 갖고 다른 문서 주석 문서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근데 이건 뭐가 보시면 장되겠네요. 네. 여기 install onix runtime이라는 함수는 import from으로 여러 개의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요. 패키지와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export 사용자에게 "사용하세요."라고 노출을 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함수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도 같이 쓰라고 가져와서 설명서에 다 붙이라고 되어 있고 뭐 메인 이름이랑 등등등이 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제가 밑에서 요거 파라미터 이름 같은 걸 고치게 되면 위에 있는 주석에서도 같이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의도가 달라지거나 음. 한다면. 이렇게 작업하면 좀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좀 성실하게 써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까먹지 않고 하는 사람이면 같이 일하는 사람일 때 편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얘 자꾸 이거 까먹네. 아 이거 왜 안 써 자꾸?'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칙을 지키면서 코딩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 그죠, 그죠, 그죠. 이거를 오픈 내가 소스로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얼마나 그 문서를 정갈하게 정리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러네요. 그거를 도구를 써서 자기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문서의 최신화를 얼마나 신경 쓰는가 약간 요런 데 도움이 좀 되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가다를 무릅쓰며 작업하는 사람인가 실수를 용인해 가며 그죠, 그죠, 아니면은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원칙을 맞아요. 지키며 자동화를 하는 사람인가.' 그죠, 이게 그죠, 그죠. 드러나는 거네요. 저는 그게 여기서 전자, 티가 나는 저는 거지. 전자. 나중에 이렇게 때우는 식으로. 근데 이제 R 그렇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때워도 되게끔 되게 작게 만들어 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패키지 음. 라이브러리 불러오기조차도 사실은 개인 작업자니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는 거고 제가 그건 패키지 그렇죠. 작업자니깐 패키지 이름 콜론 하는 걸 쓰는 이유는 제가 그렇다고 분석가분들한테 그렇게 쓰라고 권장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개발하는 사람이 내가 편하려고 개발하는 맞아요. 과정에서 혼란스럽지 않으려고 지키게 되는 그런 규칙들인 거죠. 음. 맞아요. 저도 그래서 뭐 디플라이어 쓸 때는 그냥 불러와서 쓰고 이제 그쵸. 그렇게 해서 만드는 스크립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앞으로 이 코드를 계속 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추가 작업을 하죠. 음. 음. 예. 작성 기간이 있는 거고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지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패키지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네. 여러 패키지를 가져다 쓰면 버전 문제가 생겨요. 그래요. 충돌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긴 해서 여러 가지 가상 환경들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R 같은 경우도 글로벌로 의존성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거를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가져다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 프로젝트 환경에서 "각자 사용하는 패키지 버전으로 쓰고 싶어." 같은 요구 사항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죠. 예. R 버전까지도 뭐 프로젝트 환경 하나당 여러 R 버전이나 여러 패키지 버전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 환경당 선호하는 R 버전, 선호하는 의존성 패키지의 버전을 지정하는 건 가능해요.
그거를 R인브라고 하는 패키지가 제공해 줘요. 이런 가상 환경 버전 관리 시스템 같은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파이썬에서는 requirement.txt라든지 노드라면 패키지 락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기능이 얘가 있어요. 물론 서드 파티로 제공을 하지만. 옛날에 팩릿이라는 패키지가 있었는데 되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최근에 나온 R인브는 꽤 성공적이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패키지 작업을 할 때도 사실 그 뭐지? GitHub 액션에다가 여러 가지 테스트 강제로 시킬 때 있잖아요. 그때 좀 네. "나 패키지 버전 뭐 쓰고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도 해 주거든요. 그래 갖고 쪼끔 빠르게 동작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한번 해 볼게요. 아 얘 파이썬 쓰는 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안 했구나. 어쨌든 만드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R인브라는 함수가 패키지가 있습니다. 좋아. 있어. 그러고 나서 제가 init이었던 것 같은데? 좋아. init이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 이 패키지에서는 R인브란을 사용할 거예요라고 해요. 그럼 얘가 어 글로벌로 설치하는 패키지 공간이 따로 있고 요 폴더 내에서만 쓰는 버전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요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쓸 네. 수 있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레티큘레이트이 지금 버전이 뭐였더라? 2.1. 였는데 2.15 15인가? 15인가 버전이 필요해요. 근데 최신 버전이 24 야. 그럼 제가 15 버전을 강제할 수 있어요. 음음. 그러면은 제가 이제 패키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제 패키지에 뭔가 손대고 싶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요렇게 다른 의존수 패키지의 버전을 제가 고정해 놓고 사용하도록 세팅을 해 두면 개발 환경을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패키지를 제가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요런 의존수 패키지들이 지금 준비되어 너가 지금 쓴다고 써져 있고 그래서 "이 패키지를 어떻게 씁니다."라고 내가 락 파일을 따로 만들어 둘 거야. 락 파일은 잠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각각의 패키지가 요 버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야 같은 뜻이에요. 음음. 그러면 이거를 사용해서 패키지를 만들 때 요 각각의 버전으로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얘가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원래 최신 버전의 패키지가 깔려 있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개발자가 의도한 버전을 다시 깔아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네 프로젝트 맞아요. 내에서는? 네. 그 목적으로 쓰는 거군요. 맞아요. 저는 패키지 개발 음. 목적으로 쓰지만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의존성 패키지의 버전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음음.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에서도 그냥 아까 봤었던 R-inv 땡땡 init 명령을 하시면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요렇게 만들면 요렇게 R-inv라는 폴더 하나 그다음에 R-inv.락 파일이라는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개 생깁니다. 요 R-inv라는 폴더 내에는 이 R인브라는 패키지가 패키지의 작동 환경을 컨트롤하기 위한 코드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고 아까 봤던 락 파일로 들어가 보시면 제이슨 파일일 텐데 그치. R은 어떤 버전이고 패키지의 버전은 음. 뭐고 어디서 갖고 왔고 걔의 소스 해시는 뭐야. 약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군요. 얘를 보시면 여기 리스타트 할 세션 했는데 지금 요 폴더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물결 프로젝트에 띄어라는 애는 요 가상 환경 R인브 0.15.4 라는 애가 관리해요. 라고 음음. 알림을 더 준 거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좀 크리티컬하진 애 하지 않는 애 뭐가 있을까? 여기 있다. 심바 괜찮지. 지워 봅시다. 리무브 패키지. 리무브 패키지 심바. 그리고 R인브 스테이터스. 그러면 지금 나의 컴퓨터의 상태 그다음에 그 락 파일에 써져 있는 상태를 비교해서 알려줘요. 없는 게 있는가? 버전이 안 네. 맞는 게 있는가? 네. 네. 심바 버전이 락 파일에 그러네요. 있는데 설치 안 돼 안 있어요. 깔렸다. 요거예요. 네. 그리고 음. 그러니까 요건을 이거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군요. 맞아요. 아하. 그리고 "이거 더 이상 안 써요." 약간 요런 걸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 어떻게 하라고도 알려주죠. "이거 안 쓰니깐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스냅샷 치면 돼. 이거 아하. 없어 갖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리스토어 하면 돼."라고 엄청 알려주는 거죠. 친절하네. 예. 그래서 리스토어를 네. 먼저 해 볼게요. 리스토어를 하면 내가 지금 심바 2.0. 0.2.0을 설치해야 돼라는 걸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리스토어 하면 "이거 설치할 건데 할래?"라고 물어봐요. 그럼 "예스." 하면 돼요. 그 끝났어요. 빠진 것들을 다 찾아서 "이거 네. 설치할래?" 이렇게 쭉 물어봐 주겠군요, 여러 개가 있다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있는 걸 모두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이걸 하면 그냥 제가 일일이 뭐 패키지를 찾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설치를 해 줘요, 순서대로. 아. 예. 그리고 아까 뭐 있었죠? 스냅샷 있었죠. 스냅샷 해 볼게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선 그냥 다른 패키지 버전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네요. 의존성 패키지는 그냥 알아서 맞아요. 패키지 개발자가 정의해 놓은 대로 세팅이 되는 맞아요. 거군요. 음음. 거기다가 이 명령어가 그 다른 환경들에 대해서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GitHub에 설치한 패키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알아서 GitHub에서 가져와서 설치를 해 줘요. 아하. 예. 크란이 아니어도. 크랜이 아니어도. 음음. 그래서 여기 레퍼토리에 이름들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음. 네. 제가 이게 기타 아마 버전이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엘버도 똑같이 락 파일이 있고 여기에 어떤 애가 있냐면 여기 있다. 프레젠트 스피치라는 패키지는 지금 크랜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아 안 보이는구나. 죄송해요. 의존성 패키지 중에 네. 크란에 없고 깃허브에 있는. 그쵸. 여기 리모트 URL이라고 돼 있고 리모트 타입 뭐 이런 거 써 있죠. 그럼 알아서 깃허브에서 가져와서 설치해 준다. 네. 맞아요. 오. 완전 그래서 똑똑한데? 이거를 쓰면 이 소스 코드가 패키지 버전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아래만 있는 방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아 의존성 그럼요. 패키지를 대부분의 관리하는 언어에서 것이? 지원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이썬에도 있고 그렇군요. 노드에도 있고. 근데 제 경험상 제가 경험이 미쳐나야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파이썬 패키지 설치할 때 의존성 네. 패키지가 안 맞아서 그 개별적으로 직접 깔아 줘야 졌던 적이 꽤 많았거든요. 어. 그건 왜 그 그럴까요? 그건 이제 아림부 같은 그거 안 쓰는 작업을 패키지다. 안 쓰는 패키지들인 거죠. 기능은 있는데 그걸 안 쓴 거군요, 그 개발자분께서. 네네네. 네. 그랬을 수는 있겠군요. 기본적으로 언어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락 파일은 그 requirement.txt 같은 경우인데 거기에 심지어 버전을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개발자가 예. R "알아서 사용자처 하세요." "알아서 음. 하세요."가 되는 거군요. R 패키지처럼 R 패키지 같은 경우도 의존수 패키지의 버전을 잘 안 쓰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여기 2개 안 썼어요 보시면. 그쵸. 보통 그냥 최신 버전을 까는 걸 권하는 식으로 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좀 복잡해진 개발 패키지들은 그 기능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의존해야 되는 기능이 거기에만 있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돼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있어서 예. 그리고 특정 버전의 패키지를 꼭 써야만 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을 수 있죠. 예. 네. 제가 띠어를 만들게 된 계기 자체도 그건데 그 전에 있었던 코스페이싱 패키지가 어 뭐지? 파이썬 텐서플로우 케라스 버전 일정 버전을 사용해야 됐어요. 그 모델이 옛날 너무 버전을. 예 오래돼 갖고 2 예. 케라스 2.1.5 인가를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케라스 2.1.5가 그게 텐서플로우 1.9.0 버전을 의존하고 있고 테라스 케라 텐서플로우 1.9.0 버전이 파이썬 3.6 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서로 얽혀 있는 상태. 네. 그러면 걔네를 세트로 맞춰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뭐 파이인브라든지 파이파이는 아니지. 파이인브라든지 하나 또 있는데 그거 뭐 하나 또 있고 그다음에 콘다 있고 이런 거예요. 걔는 이제 어 언어, 언어 버전, 패키지 버전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죠. 음음. 예. 그거를 패키지 레벨까지 제공해 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제공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뭐 언어 버전이야 뭐 조정하라고 강제하면 되니까. 음.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설치가 깨지는 경우는 이제 파이썬도 패키징 시스템이 여러 개예요. 패키징 시스템이. 그래 음. 갖고 거기는 더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못 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의존성 패키지를 관리해 주는 코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클 안에 등록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심지어 아 이 의존성 관련 패키지는 이걸 위한 개발용 코드잖아요. 네. 그러니깐 클란에 등록하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음. 지금 R 인풋 쪽 얘기한 거죠? 네네. 네네네. 그거는 제가 실제로 요거를 협업 작업을 하거나 내가 나중에 작업할 때 편리하려고 쓰는 거지 요건은 아닌 거군요. 요거는 안 전혀 아니에요. 한다고 뭐 패키지를 뭐 배포를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럼요. 그거는 해 전혀 주면 아니에요. 좋은 것 정도. 음음. 그건 클랜에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좋은 거죠, 음. 제작자가. 예. 음음. 예를 들어서 이 패키지에 누군가가 기여하고 싶은데 어 개발 환경 세팅하는 게 어려워. 아 그럼 그럼 안 기여하고 해. 싶겠냐고. 안 해. 그거 예. 세팅 맞추다 끝나죠. 그니까. 근데 얘는 아. 기클론 했는데 지가 알아서 쓰는 패키지 다 설치해 주고 뭐 그냥 내가 코드 확인했을 때 동작하는 거 다 돼. 이런 상태면 해 주고 싶겠지. 아. 그러니까 뭔가 멍석을 잘 깔아 주는 맞아요. 그런 예예예. 거군요. 다른 맞습니다. 거 고민하지 않게끔 환경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는 "여기서부터 네. 시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요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깐 작업이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석 프로젝트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폴더 단위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어떤 스크립트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네. 내가 만든 스크립트가 다른 컴퓨터에서 동작할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라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거를 스크립트를 압축해 갖고 카톡으로 보내준 다음에 실행했는데 "이거 안 돼." "아 이거 설치해 봐." 이거 안 돼." "이거 설치해 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보통 그러고 있지 않나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이 install packages라는 한 명령어를 제일 위에 두고 걔를 주석 처리를 해 놓죠. 그쵸. "요거 깔아야 된다. 없으면 알지?" 이렇게.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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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네. 버전의 고정 버전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동작 기능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뭐 GitHub 버전인지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자기가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깐 얘가 음. 알아서 해 준다 부분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장점인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분석 코드를 쓸 때도 필요한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개발스러운 기능들은 제가 분석한다면 저는 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권장하진 않아요. 거기까지 일일이 다 음. 해 가면서 경험이 익숙해져 있어서 하기에는 어렵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챙기게 되는 거겠죠. 이게 뭐 우선순위는 아니니까. 더 편리하게 만들려다 보니. 근데 이제 시니어인 사람이 알고 있는 상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예. 있다는 것을. 예. 그래야 그러니깐 이런 문화를 만들 테니. 맞아요. 그리고 코드의 네. 재사용 아니면은 코드의 동작 안전성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만들었던 거를 시간이 일정 이상 지나면 읽지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은 동작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 찾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모르거나. 쓰거나 예. 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험을 다 겪고 나서야 이런 도구들을 쓰게 되는 거라서 음. 시니어가 요런 걸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그 시간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자기가 정말 빨리 잘 짜는 사람이거나 필요한 코드를 순식간에 그냥 빨리빨리 많이 짜는 사람이거나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약간 개발스러운 코드 안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패키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올려놓고 쓰는 것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해요. 크랜의 음. 얘기는 잠깐 오늘 나왔으니까 디테일한 크랜 소개 쪽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법 GitHub에 올려서 호스팅하는 방법 그다음에 R 유니버스라는 새로운 배포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 사전 검수를 안 하는 배포 장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거를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크랜 이렇게 무법지대군요. 글로벌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무법지대라기보다는 개발 버전 쓰는 곳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음. 무법지대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R이랑 하스켈 정도가 아니면 사전 검수 패키지를 사전 검수하는 언어 레벨의 저장소는 별로 아하하. 없어요.
예. 크란이 이상한 거다. 예. 크란이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아는 한 검수하는 데가 없어요. 고도 안 하지. 러스트도 안 하지. 파이썬, 노드 다 안 해요 다. 다 안 해요. 다 그쵸. 그 무법지대지. 네 저는 인제 R로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예예. 다 그럴 줄 알았지. 아니에요. 안 근데 해. R이 심지어 이상한 그래 거였어. 갖고 보안 진단 같은 거 걸려 갖고 문제 생기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이상한 예. 코드 껴있고 막 이래서요? 예예. 이상한 코드 위험한 껴있고 거? 개인정보 빼가고 그러니까. 예. 그런 코드가 있어 갖고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심지어 뭐였더라? 노드 같은 경우는 그냥 패키지를 배포하는 권한이랑 이거를 내리는 권한에 대한 얘기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다음에 배포하는 얘기하면서 하시죠. 음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패키지 시간으로 한번 영상을 다뤄 봤는데 김 팀장님 혹시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신박한 도구들을 많이 봐서 '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구나.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드는 생각은 '야 이런 거 없으면 못 만들겠네.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챙겨.' 하는 생각도 '옛날에 얼마나 들고.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 생각은 아 들어요 진짜. 예. 그니까요. 갑자기 그 옛날 선배님들한테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아니 그다음에 인제 또 특히 패키지 버전 충돌 문제는 항상 이게 골머리인데 이게 '참 이거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애초에 그런 문제 안 생기게. 네. 맞아요. 공간을 예. 분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통일되지 않아서 쓸데없이 고생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죠. 정말 맞아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걸로 고심하지 않고 핵심에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좋은 도구들이 있다.' 하는 걸 인제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도 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그 R 패키지들이 개발이 됐던 거구나. 이런 도구들이 있어서.' 하는 음.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도 지금 얘기해 본 소감을 좀 간단히 얘기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괜찮은가? 뭐 들으실 분들이 들으시겠죠? '들으시는 분들이 괜찮은가?'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이제 실제로 패키지 개발에 한정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작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거는 재현성과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방금 말했던 가상 환경 도구들이 있어요. 뭐 아나콘다라든지 콘다라든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아림브라든지 이게 인브가 environment의 줄임 표현이니까 환경 관리 도구 같은 애들이 언어 레벨에 있는데 이게 어 저는 그거에 제일 좋은 도구, 제일 안전한 도구를 도커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쵸. R 이외의 다른 개발 환경은 전부 다 도커로 세팅해서 사용하거든요 저는. 음. 네. 아예 그냥. 그래서 제 컴퓨터에는 개발 언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다 가상 환경에서. 네. 다 그냥 도커만 있고 저는 레포에 그런 방금 그 락 파일 같은 환경을 세팅해 주는 환경 파일이 또 따로 있어요. 도커 환경용 환경 파일이. 그거 세팅해 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도커도 한번 다뤄야겠네요. 도커 우리 본격적으로 다룬 적 없죠? 이렇게 how to로 다뤄본 적은 없죠. 제가 음. 한번 뭐지? VS 코드 갖다가 쓰는 데브 컨테이너라는 도커 가상 환경 세팅하는 그 작업 환경 세팅하는 애가 있는데 고걸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커 이용해서 그냥 이미지 설치하는 것만 한번 네 시연해 봐 줘도 좋을 음. 것 같네요. 도커 음. 기본 사용이랑 고거랑 2개 해 볼게요 그러면.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하는 작업 환경 자체가 뭔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생기는 시간을 버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지. 그래서 왜냐면 문제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해결하기 전에. 맞아요. 예. 어 그리고 패키지가 뭔가 충돌 났을 때 그게 이 버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걸 찾는 것도 먼 길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이거 좀 '미리 좀 잘 해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음.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챙기는 편이라서 음. 음. 감사하게도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 팀장 의견대로 도커도 한번 다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저도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김 팀장도 그래도 신박하게 봐 주셨다니깐 감사합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 들으시다가 뭐 이런 개발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이런 도구는 있나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뭐 이런 것들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